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시들은 박남수 시인의 새일, 이형기 시인의 전천후 산성비예요. 먼저 새일은 1959년에 발표된 시예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노래한 시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새는 자연 그 자체, 그러니까 가식적인 모습이나 속에 감춘 의도가 없는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새를 어떻게 했기에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노래했다는 걸까요? 자세히 가볼게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바람의 여울터라는 말은 바람이 냇물처럼 빠르게 세차게 지나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그저 편하게 하늘에서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위의 내용과 합쳐보면 하늘에서나 나무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러니 바람의 여울터와 나무의 그늘은 모두 자연이라는 뜻이겠네요.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노래도 사랑도 아무 꾸밈 없이 하네요. 스스로 내가 노래를 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새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해서 자연의 순수함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일부러 새는 의도적으로 지어서 노래를 하지 않고요.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가식적인 동작으로 사랑을 하지 않아요. 자연은 그렇다는 거예요. 좋으면 사랑하고 노래하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꾸미고 가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시적 화자에게 진짜 사랑이란 건 꾸밈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포수, 총을 가지고 동물을 잡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까 새는 자연의 순수라고 했으니 그런 순수성을 파괴하는 공격적인 인간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상징하겠죠. 총은 무언가를 죽이는 폭력적인 기계죠. 그 기계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새를 겨냥합니다. 왜요? 그 순수가 아름답고 가지고 싶어서요. 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결코 그 폭력적인 문명으로는 새의 순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움을 지키겠다고, 내 곁에 두고 싶다고 힘을 휘두르게 되면 결국 상한 새, 파괴된 잔여물만을 가지게 될 뿐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새와 포수라는 대립적인 상징 이미지를 사용해서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한 시였습니다. 이 시를 표현하는 말 중에 주지시라는 말이 있어요. 주지적이라는 말은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상을 대한다는 뜻인데요. 비교해보면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에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면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담담하게 현상을 서술할 뿐이니까요. 이런 태도를 주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역시 파괴되어가는 자연에 대한 내용인데요. 훨씬 현실적이고 와닿는 내용입니다. 산성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형기 시인의 전천후 산성비입니다. 전천후라는 단어 뜻을 찾아보시면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지요. 뒤에 산성비라는 부정적인 대상물이 나오니까요. 산성비라는 건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환경 오염의 산물로 산성을 띠는 비가 내린다는 걸요. 우리 시대의 비는 계절과 무관하다. 즉 오늘날의 비는 과거와는 다른 거죠. 계절이라는 건 자연의 섭리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푸른 것은 모조리 갉아먹어버리는, 푸른 것은 여기서는 생명을 뜻합니다. 전천후 산성비. 그러니 사시사철 모든 비가 산성비로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전천후로 비는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워서 자꾸만 생산을 재촉하고 있다. 이 구근이 뭐냐면요. 알뿌리예요. 뿌리나 줄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서는 양분을 저장하거든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우면서 생산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라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건 자라봐야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만 끼칠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넘치고 넘치는, 그래서 미쳐다 소비하기도 전에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 대량 생산, 대량 낭비의 시대, 우리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린다고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바로 다음 말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 단어죠. 잘도 말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때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독했던 그러한 절망이 도처에서 천방지축으로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 내 옛날에야 아이고 이 산성비 어떡하나 우리 앞으로 환경이 더 오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무시당했던 거예요. 예전에 산성비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고독했던 거죠. 아유 무슨 소리야 설마 산성비로 뒤덮이겠냐 이렇게 반응했겠죠. 그런데 결국 뒤덮인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 절망이 장미처럼 피어나고 있답니다. 장미의 원관념 절망이죠.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아까 제가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운다고 했죠. 그걸 흔들어서 생산을 재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위에 내리는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비를 맞을 수가 없죠. 산성비니까 몸에 해롭잖아요. 일회용 비닐 우산이 되어버린 절망을 쓰고 있다. 아주 절망적이죠. 일회용 비닐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산성비 때문에 또 급하게 일회용 비닐 우산을 사서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건 역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비극이 되기에는 너무나 흠에 빠진 우리 시대의 비. 게다가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는 중이에요. 뭐 뉴스도 되질 않죠. 왜냐? 너무 일상적이니까요. 대량 생산의 장미를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 산성비. 오늘도 내린다. 네, 쓸모가 없어진 장미가 또 쓰레기통에 버려지네요. 저렇게 버려져서 오염된 땅에서는 오늘도 산성비가 내리겠죠. 환경 파괴는 계속되네요. 장미는요, 사면에서는 어렴풋한 미약한 희망이었지만 사연에서는 절망이고요. 마지막 연에서는 절망의 시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쓰레기가 됐네요. 이 시는 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시적 화자가 우리라는 말로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서 산성비로 환경이 파괴되는 걸 경고하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수 시인의 새 일과 이형기 시인의 전천후 산성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